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1일이 되겠습니다. 10월 21일. 어떤 그 기념일이 있을까요? 몇 가지 기념일이 있네요, 보니까. 일단, 1973년에 제정인 경찰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96년에 한복의 날이 정해졌네요. 그리고, 또 커다란 사건이 있었죠. 아주 대형 사고였습니다. 바로 성수대교가 그 붕괴된 그런 날이기도 하죠. 네. 네, 그런가 하면은 좀 독특한 날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이 그 지렁이의 날이 되겠습니다. 지렁이의 날. 지렁이 하면 좀 뭔가 어딘지 모르게 좀 징그럽고 그런 느낌이 있죠. 예. 하지만은 뭐 이 지렁이가 반드시 그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이 시각적으로 길고 또 색깔도 좀 붉어죽죽하고 또 꾸물꾸물 기어가고 또 어딘지 모르게 이제 음습한 쪽에서 이제 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렁이의 어떤 그 생태, 기능, 뭐 지렁이의 기능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이제 생물이더라고요. 어찌됐든 오늘은 약간 좀 징그러운 동물의 날, 바로 지렁이의 날 되겠습니다. 이제 여름에 이제 비가 왔다가 개이면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멀쩡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이렇게 뭐 기어가는 것도 있고 이미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죽어 있는 그런 그 이제 지렁이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대체적으로 가늘고 긴 생물, 뭐 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딘지 모르게 이제 징그럽게 느끼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늘고 긴 생물체 중에 하나인 지렁이도 바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이제 징그럽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시각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건 이제 뭐 지렁이 탓도 아니고 인간 탓도 아니고 글쎄 그렇게 이제 생물체를 만들어 주신 하느님 탓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여튼 오늘이 바로 그 지렁이의 날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제 기억입니다. 막내 동생이 그냥 병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갈빗이었어요. 하도 이제 피적 말라갖고, 아주 이제 왜소하고, 지금은 이제 뭐, 웬만한 체격을 이제 다 유지하고, 이제, 벌써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인생에 이제 황혼기를 해서 이제 그런 나이가 됐지만, 하여튼 동생이 그 잔병 치레도 많이 하고, 바삭 마른 그런 체형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잔병 치레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뭐 지렁이를 다려서 먹으면 뭐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도시화가 돼갖고 다 콘크리트로 덮여 있지만 옛날에는 저희 집 뒤가 또랑이었습니다. 또랑이었고 그 물이 이제 어, 제가 이제 고향이 충북 증평이라고 그랬는데 그 보강천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작은 또랑이 저희 이제 집 뒤에 있었는데 물론 뭐 그 뭐라 그럴까 근데 약간 그 이제 도시의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맑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맑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또 지렁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뭐 이 양자기 그릇을 하나 들고서 이제 또랑에 가서 뭔가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지렁이를 이렇게 잡아갖고서 그 안에 넣고 이거를 막내한테 다려서 먹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푹 다려갖고서 이제 그 액기스를 갖다 이제 동생한테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 뭐 건강이 회복이 돼서 뭐 아주 음, 그 당시에 이렇게 뭐 확 체격이 좋아지거나 좀 그런 기억은 없는데 뭐 어찌됐든 그 덕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제 황혼길에 접어들어서 보니까 뭐 남한테 빠지지 않는 그런 체격을 갖고 있어요. 네. 키도 크고 물론 뭐 저희 세대 뭐 키라는 게 뭐 170 한 중반 정도만 되면은 뭐 큰 편에 속했죠 그때는. 근데 뭐 실제로 그 본초 강목이 1596년에 쓰여진 거 이시진이라는 분이 어, 이제 썼는데 1596년이면은 한참 뭐라 그럴까 임진왜란 중이었겠네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고전의 그 한의서 뭐 동의보감도 마찬가지겠죠. 뭐 동의보감도 그 시대에 쓰여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렁이를 이제 건조하면 이제 바싹 마르면 이제 이렇게 갈면 가루가 되겠죠. 가루로 만들어서 또는 추출액.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액기스를 만들고 바로 그 추출액이 될 것 같으네요. 추출액을 그 약재로 사용한다라고 본초 과목에 이제 나와 있답니다. 한방에서는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라든가 근육통, 그다음에 근육 경직, 혈액순환, 해독에 이렇게 그 지렁이가 쓰여왔고, 뭐 현대의학에서도 혈압 조직이나, 그다음에 뭐 면역을 조절한다든가, 혈압을 조절하거나 면역을 이제 조절하거나, 아니면 항염, 그 염증에 이제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 등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유, 길고, 가늘고, 징글징글거리고, 벌거죽죽하고, 움츠러거리고, 이게 징그럽다라고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이게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군데 그 쓰이는 걸로, 더군다나 이제 건강식품에 쓰인다고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지렁이 엑기스나 아니면 지렁이 가루를 먹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오늘이 바로 지렁이의 날인데, 지렁이의 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농부, 지렁이. 바로 10월 21일은 지렁이의 날이다. 이제 이런 그 이제 타이틀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농부. 그러니까 뭔가, 지렁이가 농사를 진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겠죠. 근데 뭐 저도 들은 바로는, 상당히 농사에 보탬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구 표면 아래를 보면, 뭐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많죠. 뭐, 본다고 하더라도, 뭐, 파본다고 하더라도, 무슨 큰 공사를 하면 몰라도 인간이 팔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땅 속에서 이제 조용하지만, 어떤 거대한 그 생태의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주인공이 바로 지렁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그러니까 이제 이 지렁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이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보이지 않는 생명, 땅을 일구는 숨을 일꾼이 바로 지렁이다. 이런 그 소개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지렁이의 날 그 제정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렁이의 날은 2016년 Earthworm Society of Britain. 그러니까 영국의 지렁이 학회라는 게 있는데 학회 참 학회 여러 학회가 있는 거 같죠. 지렁이 학회가 있는 것도 처음 들어보네요. 그 영국에 있는 지렁이 학회가 이제 바로 어, 이날을 제정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1881년 10월 21일 오늘 지렁이 활동과 분변토의 형성이라는 한 권의 책이 뭐 일종의 논문 같은 그런 책이겠죠. 그 책이 세상에 나온 날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 책의 저자는 바로 진화론으로 유명한 그 찰스 다윈이 되겠습니다. 다윈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진화의 날, 11월 24일이 진화의 날이 되겠습니다. 진화의 날을 이제 그 이제 지정하는 그 배경이 되는 그런 학자죠. 아주 그 유명한 그 이제 학자 진화론을 쓴 분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찰스 다윈이 이제 이런 진화론을 쓴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뭐 사람이고 뭐 어떤 그 동물이고 식물이고 그냥 있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물 그냥 하느님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다윈이 나와서 진화론을 쓰면서 야 이건 하느님이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뭔가 이 하등 동물에서부터 자꾸 진화를 해서 고등 동물이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뭔가 기존 그 질서에 그 도전하는 물론 이제 이때부터 근대가 시작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하여튼 그 이 진화론이 나오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세계사적, 문명사적으로 획기적인 그 변화를 그 불러온 그런 그 학자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음, 하여튼 네, 진화론이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인간사에, 인류 문화사에 영향을 끼친 거는 뭐 이제 당연한 거고, 하여간 이 지렁이가 그럼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윈은 그 이제 이 책에서 지렁이가 단순히 벌레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벌레같이 보이죠. 벌레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바로 지구의 농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렁이가 흙을 뒤집고 통로를 만들면 이게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흙을 이제 파내면서 들어가겠죠. 그럼 통로가 생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먹은 걸 지렁이가 먹은 걸 또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땅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먹으면서 토해내면서 그 토해낸 그 물질이 우리 그 토양을 아주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사실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입증한 책이 바로 지렁이 활동과 분전투 형성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걸 다윈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윈이 말하기를 Earthworms are the farmers of the earth. 그러니까 지렁이는 지구의 농부다. 지구를 비옥하게 만드는 농부다. 바로 1881년에 나온 다윈의 저서의 그 책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135년 정도가 이제 지났습니다. 135년 정도가 2016년을 이제 되는 거죠. 지렁이 학회는 그 이날을 야 이거 그냥 그 다윈 선생님께서 이런 그 책을 내셨는데 그날을 그냥 우리가 넘길 게 아니고 기념일로 만들자. 그 기념일로 만드는데 그럼 뭐라고 기념일로 하는 얘기죠? 진화론을 써서 진화의 날은 이제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서 지렁이를 언급했으니까 우리가 지렁이의 날을 만들자. 지렁이의 가치를 알려야 된다. 해갖고서 전 세계에 이제 지렁이의 가치를 알리기 시작하면서 지렁이의 날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참 지렁이가 나라니까 뭐 꿈틀거리는 느낌이 이제 좀 들죠. 네. 그러나 뭐 지렁이 상당히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그
징그럽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생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렁이의 대표적인 종은 룸브리쿠스 테레스트리스, 룸브리쿠스 테레스트리스입니다. 네, 이거는 뭐 이게 라틴어 뭐 이런 그 말로 명명이 됐기 때문에 읽기도 좀 어렵지만 뭐 뜻도 라틴어로 공부하지 않으면 뭐 쉽게 그 알 수 있는 그런 그 용어가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 지렁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마디가 좋죠. 마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가 뭐 이 짧은 것은 수 센티미터 정도 되지만 긴 거는 수십 센티미터, 뭐 30cm 자 하나 정도 되는 뭐 그런 지렁이도 있죠. 예, 그런 지렁이가 이제 비온 뒤에 이렇게 그 길에 나가 보면은 뭐 축축한 데를 막 찾아가서 움직이는 그런 지렁이도 있지만 또 이미 말로 비틀어져서 죽은 지렁이도 이제 우리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렁이는 주로 습하고 유기물이 풍부한 흙 속에 이제 살고, 그다음에 낙엽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썩은 그 식물을 이제 먹고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썩은 그런 그 물질, 그런 것들을 지렁이가 먹고 이게 토해내거든요. 그 토해내는 것은 정말 이 지구 토양을 아주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유기물질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뭐 지렁이 아무튼 뭐 징그럽습니다. 제가 지렁이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 그 설명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 노트에다가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지렁이의 이제 생리적인 걸 한번 볼까요? 지렁이는 좌우동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 인간이나 동물 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몸에 이제 자웅,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같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교미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알집을 또 만들어서 이제 번식을 하고 또 계속 이제 지렁이를 만들어내겠죠. 번식을 하면서. 지렁이는 눈하고 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의 진동, 땅이 흔들린다든가 아니면은 땅의 습도 이런 거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 민감해갖고 지렁이가 있는 데는 대부분 습도가 많은 거죠. 그리고 흔들리는 땅에는 지렁이가 없을 것 같네요. 하여튼 어쨌든 그런 감각 덕분에 땅속 깊은 곳에 보면은 이 지렁이가 그 있으면서 계속 그 지저분한 걸 먹고 아주 생태 이로운 배설물을 가서 계속 토해내면서 뭔가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어, 이 어,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고 생태 순환을 갖다 이렇게 쭉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토양 생태계 핵심 생물이에요. 지렁이가 없으면 많은 부분이 곤란해질 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토양이라든가 공기, 수분, 이 순환에 또 이제 기여를 하고, 나쁜 걸 먹고 들이마시고 좋은 걸 이제 뱉어주니까. 그렇게 이제 뱉은 분변토. 분변토는 바로 이제 그 아주 그 훌륭한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천연 비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이 비옥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뭐 이 작은 생물은 이제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그 만들어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보면 그냥 뭐 죽은 것 같죠, 사실. 뭐 땅 자체로서는 뭐 무기물질이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지렁이가 있으면서 저는 그 분변토를 내뱉음으로 해서 땅이 비옥해지고 그 비옥해진 땅은 생물이 자라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렁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고마운 존재죠. 네. 네, 제가 아마 2000년쯤 됐을 때, 독일의 그 뒤셀도르프에 보면 그 메디카라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거기. 아주 커다란 메세가 있어요. 진짜 뭐, 우리나라 코엑스 뭐 열 몇 개가 있는 그런 이제 건물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메디카가 이제 메디컬 전시회이기 때문에, 어, 의료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전 지구상에서 의료에 관련된 사람 다 모입니다. 거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가서 영어를 듣다가 보면 지구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영어를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예요. 우리는 그 미국식 영어에 이렇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한데, 이태리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굴러가는 듯한 발음을 하고, 독일이나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말이 딱딱합니다, 영어가. 프랑스는 약간 그 샹샹샹샹 하는 그런 느낌이라. 그리고 뭐 우리가 참 알지 못하고 후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영어를 써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우리 이제 콩글리시를 이제 가서 구사하고 있죠. 그러나 서로 다 듣고 이해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고 뭐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으면 이런 얘기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내가 추측하는 게 틀리면 이제 나중에 그냥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언젠가 한번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너는 100% 영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70%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래도 뭐 후하게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자, 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때 이제 독일 상사 주재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 광부 출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사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놀러 앉아갖고 털을 잡고 사는 분이, 그,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에 가이드로 나왔어요. 이제 가이드로 나와서 이제 독일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지렁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이 70%가 산악이죠. 근데 독일은 70%가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땅 자체도 작지만은 독일은 70%가 평지니까 이건 뭐 엄청 넓은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땅 자체도 남북한 합쳐봐야 한 뭐 20만, 20만 평방 킬로미터인가? 뭐 단위는 제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나눴으니까 뭐 그게 반이니까 한 10만 정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70%가 산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평지라고 하는 건 너무 뻔한 거예요. 참 이런 땅에서 지금 경제 10대 대국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참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독일은 70%가 평야지니까 엄청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식량을 수입해서 먹고 있고 국토의 대부분을 휴식을 시킨다 이거죠. 휴식. 그러니까 국토 이제 땅을 이제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땅이 비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에 아주 응급한 경우에 이제 거기다 뭘 이제 작물을 심고 나면 이제 엄청난 이제 수확을 얻을 수 있게끔 독일은 국토를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벌써 2000년대 초니까 뭐 한 4반세기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특히 이제 독일은 공업 강국이죠. 뭐 요즘에 와서는 이제 독일도 이제 그 공업 강국이라는 게 이제 꺾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공업 제품을 팔고 돈을 벌어갖고 농산물을 사서 이제 먹고 국토는 땅을 계속 경작을 하다 보면 땅에 이제 지력이 떨어지니까 그 지력을 최고도로 높여갖고서 지금 땅을 비축해 놓고 있는 거죠. 비옥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의 독일 국토는 정말 자연의 보호로서 식량 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고 역할을 하는 제조업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조업이 빈약한 나라로 지금 전락을 해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요?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제가 독일을 이제 갔을 때는 그 숲속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뭐 식당이 숲속에 있어갖고서 이제 숲을 이렇게 이제 산책을 좀 해봤는데, 와, 정말 이렇게 길을 달리다가도 보면은 좌우에 그냥 엄청 큰, 키가 큰 나무가 팍팍하게 들어있고, 사이사이로 길이 나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거기 또 이제 식당이 있고, 그래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게 이제 독일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독일 사람들의 밥 문화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죠. 밥 문화라는 게 뭐 먹고 마시고 그런 문화가 아니고,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독일의 밤거리는 엄청 깜깜해요. 특히 이제 시골로 갈수록. 이제 뭐 도시 안 그렇지만. 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큰 집 중에 창문이 여러 개인데 불이 켜져 있는 창문은 딱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뭐 박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저녁 먹고 즐기고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 그러니까 엄청 그 전략 정신이 몸에 배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이 흥청망청 쓰는 거는 거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뭐 지렁이 얘기죠. 지렁이가 이제 많이 이제 있는 땅은 부드럽고 숨 쉬는 땅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지렁이가 자꾸 구멍을 파놓잖아요. 그 통로 거기에 이제 공기가 통하고 물이 스며들고. 그러니까 식물도 잘 자라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네. 그렇게 이제 지렁이의 역할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학 비료가 없어도 지렁이만으로 토양을 살리는 이제 그 버미컬처라는 그런 지렁이 배설물. 이게 버미컬처가 이제 지렁이 배설물이라는 그런 뜻이고 그런 농법이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를 많이 이제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겉보기에는 징그럽다라고 느끼지만 그런 많은 지렁이들을 키워서 그 뭔가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고 생산성을 갖다 지력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고 그런 작물 수확량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냥 그 현명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지렁이 활동은 이제 뭐 탄소를 또 저장하는 데 기여를 한다고 하네요. 좀 이게 메커니즘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건강한 토양은 기후변화에 대응에 중요한 그 열쇠가 되죠. 지렁이야말로 지구를 지키는 그다음에 지구의 수호자 그것도 땅속에서 이렇게 조용히 그 일을 하는 숨은 수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렁이는 이제 위협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농약, 뭐 제초제 엄청난 그 화학 약품들이 이제 땅에 살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지렁이들이 살 수 있는 그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가 돼갖고 뭐 도시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고 거기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집어넣고 뭐 거기에 용당 쿵탕쿵탕 지하철이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온갖 배설물을 쏟아내고 하수구를 통해서 생활 폐수가 나가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이 되고 이게 지렁이가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자꾸 파괴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게, 더군다나 이제 토양이 자꾸 이제 그 압력에 의해서 단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지렁이가 살 수 있는 생태계 순환이 이제 끊게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문제가 지금 직면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렁이가 사라지면 땅도 죽고, 땅이 죽겠죠. 죽은 흙이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생물이 자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먹을 수 있는 농작물도 급감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식탁의 미래도 위협을 이제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21일 지렁이의 날은 뭐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 날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거기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좀 받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지않아요? 네. 바로 10월 1일 우리가 다른 건 몰라,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 하루만이라도 땅속에 있는 지렁이들을 아 이거 있구나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전 세계의 환경단체나 농업단체 뭐 이런 이제 캠페인을 벌리겠죠. 지렁이를 우리가 이뻐하자. 지렁이를 껴안고 잠을 자자. 아니면 입을 맞추자. 뭐 이런 식으로 개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러는 거 보면은 뭐 지렁이 못할 거 없죠.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지렁이가 길고 거무죽죽하고 그다음에 가늘고해서 징그럽다 이렇게만 느낄 건 아니고 그 지렁이가 이 생태계를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교육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그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렁이를 보호하는 건 지구 생태를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토양이 되니까 지속 가능한 미래가 이제 예약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렁이를 지키는 일은 곧 우리 인간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고 미약한 생물, 하지만 지구의 농부, 10월 21일 지렁이의 날. 우리는 이 땅속 생명에게 감사를 해야 할 그런 시간이 오늘 10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지렁이가 사야 땅도 살고, 지렁이가 살아야 땅도 살고, 인간도 산다. 아주 거대한 명제지만 아주 현실에 부합된 딱 맞는 그런 명제가 되겠습니다. 만일 지렁이가 사라지면 인류도 위험하다. 10월 22일 지렁이의 날 우리가 잘 지켜보고 우리가 지렁이를 보호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경찰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복을 입어보는 한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경찰의 날 하면은 이제 성수대교 분개가 이제 떠오릅니다. 경찰의 날 행사에 가던 그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경찰들이 성수대교 상판하고 같이 한강으로 떨어졌죠, 그때. 그리고 뭐 지나가는 시내버스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여학생들도 그때 사망을 했죠. 부가격언가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역시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 추락을 했지만은 그 상판 위로 나와갖고 거기에 이제 부상당한 그 시민들을 막 구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경찰의 날에 아주 경찰의 날에 당한 그 불운한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그런 불운한 상태에서도 시민을 지키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복 고궁에 가면 한복 입은 젊은이들이 또 외국인들이 막 이 가을을 즐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복의 날, 경찰의 날, 성수대교 분개일 제가 지난 작년에 방송해드렸던 그 내용을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쎄요, 뭐 지렁이의 날, 경찰의 날, 한복의 날, 성수대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그 김영론 TV를 구독을 누르지 않고 혹시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좀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을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